그 지방선거 관련된 얘기, 요 인터뷰 내용도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경기도지사를 좀 구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네.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법사위원장 자리가 비게 돼서 네. 저에게 맡아달라라고 이제 당의 요청이 있어서 어디에서 그런 표현 하셨어요? 네.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고 이게 마음먹고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못할 것 같다 법사위원장은 네. 그랬더니 그러면 일단 당이 너무 급하니까 일단 수락해주고 좀 빨리빨리 개혁에 박차를 가한 다음에 그 구상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저도 당이 우선 급하다면 제가 더 이상 뿌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당 대표를 해본 제 입장에서는 당의 절박함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죠. 그렇다면 일단 수락을 하겠노라라고 했는데 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진행을 하다 보면 이 걸림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설득도 해야 되는 것이고 끌고 나가야 되는 힘도 있어야 돼서 네. 이게 참 마음먹은 일정대로만은 가지 않구나라는 점도 있지만 일단은 이 개혁 완수가 먼저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경기도지사에는 출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네. 차기 경기도지사는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요? 해결해야 할 예를 들면 핵심 과제 오래전부터 이제 구상하셨다고 합니까? 무엇을 꼽으십니까? 지금까지 경기도의 정체성이 참 부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거나 교육도 서울이고 뭐 이렇다 보니 이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 하는 그런 2등 시민의식, 경기도 독자적인 정체성 이런 문제들이 참 풀기가 어려웠죠. 네. 그러니까 교통, 교육 뭐 여러 문제에 있어서 많은 교통비를 지불하지만 가장 교통 지옥을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경기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쉽게 네. 이해되실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미래의 경기도는 그런 아류 시민에서 탈출하고 경기도만의 정체성, 문화, 교육, 교통 여러 면에서 주거, 일자리 면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1등 경기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이제 지적하려고 이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문제는 본인이 이미 지방선거 출마를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 제의가 와가지고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자기네 제의를 수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반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반대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추미애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자기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난 이재명 정부 초기에 사실 그동안 모든 난장판의 진원지는 법사위예요. 제가 법사당이라고 그러잖아. 청래당이야, 청래당 한마디로. 거기 법사위에다가 청래파 다 심어놓고 마치 의회처럼 기능을 하면서 국회를 좌지우지했던 게 법사위원회예요. 근데 법사위원회가 왜 시끄러웠는가? 그게 국민의힘의 저항 때문에? 아닙니다. 다 거기 자기 정치질 할 사람들 다 모여 있었어요. 법사위에 추미애 경기지사 나가려고 그랬죠. 박지원 국회의장 나가려고 그러죠. 전현희,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했죠. 이성윤 최고위원 나왔죠. 다 그게 자기 정치의 온상인 거예요. 온상.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의원이 좋게 얘기하는데 전혀 전 좋게 안 들려요. 김용민은 차기 법사위원장이겠지. 저는 김용민의 배신을 보면서 전 치가 떨립니다. 저도 김용민 의원 좋게 봤어요. 젊은 정치인이고 민주당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이제 차세대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김용민 의원이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조털레하고 붙어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법사위 간사하고 있는데 추미애가 김용민한테 법사위원장 물려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이 사단을 벌렸다라는 거야, 저는. 그리고 법사위에서 뭐 일을 제대로 한 게 있어요? 조의대 청문회 했습니까? 검찰개혁 입법 뭐 제대로 처리됐어요? 이번에도 정부에서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안을 내왔는데 그걸 밥상을 들러 엎은 게 누굽니까 지금? 법사위잖아요. 법사위에서 들러 엎기 시작한 거 아니야. 박은정이랑 그 누굽니까 저기 김용민이랑 둘이서 정성호 장관 불러 세워놓고 밥상 들러 엎은 거 아니에요. 일부러 도발한 거예요. 일부러 자기 정치하려고. 그리고 박은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성호 장관하고 설전을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정성호 장관하고 설전하다가가 아니고 매블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다 속일 수가 없고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행간을 유심히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론가라는 직업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매블쇼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월 달에 그만두는데 그 전에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 전에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설 전에 지금 법사위 애들이 떠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제대로 토론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그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기 정치질 때문에 정청래가 추석 전에 추석 뭡니까 귀향버스에서 검찰이 해체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했잖아. 그거를 지키려고 대통령께서 심사 숙고해서 충분히 토론해서 속도 조절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급발진해가지고 그냥 검찰청이라는 이름만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이 개판이 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가져온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당에서 자기 정치하느냐고 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정치질을 하기 때문에 개혁이 다 교란이 돼버려. 지금 엉망진창 누더기가 돼버려요. 쇼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을 했다가는 나중에 큰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 그럼 정청래가 네가 공약한 게 있으니까 검찰청 해체됐다라는 얘기는 추석 전에 나오게 해줄게. 그 추석 전에 나오게 해줬잖아요. 검찰청은 이름을 없앤다 내년 10월에. 그거까지 나왔잖아. 그래서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님이 가져온 거예요. 그거는 직접 해야 된다 이거. 얘네들한테 맡기면은 난장판 된다. 그러고 나니까 자 추미애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조의돼 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난장판 만들어 놓고 그 조의대 문제 해결이나 했어요? 뭐 청문회를 한 번 했어. 탄핵을 했어. 그냥 시끄럽게만 한 거지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러고 아무 결과가 없잖아. 아무 결과가.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저는 정청래의 자기 정치, 추미애의 자기 정치, 전현희, 서영교, 김용민의 자기 정치, 법사위가 검찰개혁을 진두에서 이끌어가는 조직이 아니고 그냥 정치질하는 조직이 돼버렸어. 그 결과는 없고 혼란만 부추기고. 지금도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설 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고 하는지. 추미애 경기지사 가는 길에 레드카펫 깔아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박은정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매불쇼에서. 추미애 왕관 씌워주려고 경기지사 되세요. 그래 왕관 씌워주려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제대로 논의도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 밀어붙여가지고 설 전에 추미애의 머리에 경기도 왕관을 씌워주고 싶어서 박은정이가 김용민이가 이 난장판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야 저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하고는 저는 저거 완전히 반대다 지금. 여러분 반대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즉 저는 그 이춘석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 탈당할 때부터 좀 이상했는데
전 그런 것도 공작이 아닌가 싶어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추미애를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혀주려고 지들끼리 담합해가지고 장난질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식까지 든다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에 우리 당원들이 저는 현혹되시면 안 돼요. 현혹되시면 안 되고 냉철하게 현 상황을 보셔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실언이죠. 뭐 망언이라고까지 얘기하긴 그렇고 실언을 했어요. 물론 이제 나쁜 의도로 한 발언은 아닌데 경기도민이 이류 시민 의식이 있다. 그 다음에 아류 시민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이제 컴플렉스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저도 경기도민인데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이류 시민 의식 있으세요? 서울에 대해서 난 서울로 못 가가지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서울에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부망천 얘기 있었잖아. 뭐 그거예요? 이부망천이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우리 경기도민들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돼서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서울로 가고 싶은데 서울에 못 가서 경기도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나는 강남 가서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분당 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겠지. 근데 대부분의 경기도민들은 안 그렇거든요. 물론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경기도로 밀려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그런데? 제가 왜 이류 시민 의식이 있어요? 저는 서울 사람들 보면 불쌍한데? 경기도 가평 이 좋은 곳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여유로운 삶을 못 살고 참 저기 노예처럼 직장에 묶여가지고 저 개고생하면서 사나 참 안 됐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데 나는 경기도민 아닌가? 제가 아까 그 추미애 의원이 총기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요지가 없고 요점이 없고, 정치인은 사실은 말로 전쟁하는 직업인데 정치인이 말을 잘못하면은 그거는 군인이 총을 못 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말은 정치인의 생명이에요. 말로 다 하는 겁니다. 정치는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유권자들을 설득해서 표를 얻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포부를 펼치는 게 정치인이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은 말을 못하면 안 돼요. 말만 뭐 잘해서는 또 안 되지만은 그 말은 기본인 거야. 그런데 저렇게 말실수가 나온다? 총기가 떨어져가지고 뭐 인터뷰에 요점이 없고 실언이죠, 실언. 단어 선택이 일단 잘못됐잖아요. 우리 이렇게 표현했어야지. 경기도민들이 뭔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제대로 그죠? 경기도민들이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이제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류 시민 의식이 뭡니까? 이류 시민 의식이. 아류 시민 의식은 뭐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중동에 먹잇감을 준다는 거예요. 추미애 의원이 이런 경우가 많죠. 실언 내지는 망언 수준의 얘기를 해가지고 조중동 애들한테 먹잇감을 주는 것. 뭐 정청래도 비슷한데 그게 이제 정치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서울시장은 그 투톱입니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이제 전체 선거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주인님, 항상 평일날 최편님 방송 듣다가 잠이 들었는데, 주말이라 출근 걱정이 없이 편안히 듣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본선거에서, 저런 실수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경기도 선거의 영향뿐만 아니라, 수도권 선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쓰리톱이죠. 경기, 서울, 인천, 여기가 제가 이제 트로이카 체제로 가야 된다 이번 지방선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 나오고 실수하고 망언 나오고 이러면 전체 선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이거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보수 세력들이 뭐 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런 말 한마디 때문에 전체 지방선거 판도가 영향이 올 수 있다. 진짜 1, 2% 때문에 뭐 구청장 몇 개가 날아가잖아요. 구청장 그러니까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1, 2%로 날아가는 게 몇십 개예요. 1, 2% 차이로 날아가는 게 몇십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야 뭐 경기도에 웬만하면 당선되겠지. 근데 본인 말실수로 기초단체장들 우르르 떨어지는 상황이 막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지금 추미애 의원의 상태가 저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매우 부적절하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 추미애 의원이 왜 경기지사를 나왔을까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국회의장을 원래는 이제 후반기에 당연히 국회의장을 해야 되죠. 예, 국회의장을 해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 나왔다가 떨어졌으니까 아쉽게 당연히 저는 국회의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추미애 의원의 연배를 놓고 볼 때 법사위원장 하는 것도 격이 안 맞았지만 경기도지사 하는 것도 격이 안 맞아요. 예. 혜태님 능력 없는 문재인 어버버 이성윤도 되는데 추미애가 안 되겠어요. 예. 추미애 의원이 지금 경기지사 법사위원장 한 것도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 근데 경기지사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는 민주당의 미래가 맡아야 돼요. 그거는 뭐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되는 순간 체급이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갑니다. 예?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70이 넘으신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가 돼서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가셔서 진짜 대선에 또 출마를 하시나?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자원 낭비예요. 자원 낭비. 자원 낭비야. 민주당의 미래를 막는 거예요. 미래를 막는 거. 선배들이 후배들 앞길을 막는 거예요. 아니 현직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경기지사를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시대에 부합하는 일이냐고 이게. 다른 거 다 떠나서 추미애 의원의 뭐 자질과 능력 뭐 이런 건 다 떠나서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이라는 이 막중한 자리에 어르신을 모시는 게 이게 민주당의 현명한 선택이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기지사를 나오셨는가? 저는 국회의장 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봐요. 국회의장 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지사를 나왔다. 아까 오늘 뭐 여러가지 썰을 너무 많이 푸네. 2시간 반을 하고 있네요. 1시간 반을 한다고 그러더니. 아까 정무수석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이제 좀 뭔가 퍼즐이 제가 풀려가는 게 있어. 이재명 정부는 친명과 386의 연합정권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내각에 386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죠? 뭐 대표적인 게 강훈식 비서실장, 김민석 총리, 우상호 정무수석 이런 분들은 이제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지. 이분들이 이제 많이 진출을 했고 이번에 또 뭐 지방선거에도 또 많이 출마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을까? 그게 이제 제가 알겠어. 우원식 의장이 왜 국회의장이 됐는지를. 뭐냐면 그때는 국회의장 선거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이잖아요. 당대표 시절에 이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거잖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친명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386을 운동권 출신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 민청학년 세대 그러니까 그 386보다 더 선배 세대들이죠. 운동권 그러니까 이해찬계 쉽게 말씀드리고 민평연계 이쪽하고 손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연을 넓혔어야 되는 거예요. 당내에서 당내 기반을 확장했어야 돼.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그때 국회의장 출마를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성호 장관이 사퇴를 했죠. 사퇴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원식을 밀기 위해서 정성호 장관이 사퇴를 한 거구나. 지금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은 전반기 국회의장은 386 쪽이 아니라 운동권 이해찬계 쪽에서 했으니 후반기 국회의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명과 운동권 연합정권이라고 보시면 후반기 국회의장은
친명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반기에 밀어줬잖아. 운동권 이해찬계를 밀어줬잖아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당연히 이제는 그 민평경계에서 이해찬계에서 친명 쪽을 밀어줘야지. 그 친명 쪽이 누굽니까? 아, 죄송합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의원이잖아요. 근데 조정식 의원이 이미 뭐 출마 의사를 뭐 밝힌 바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 차기 국회의장은 조정식 쪽으로 사실상 낙점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출마를 해봐야 지난번 국회의장 경선 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는 추미애 의원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방향선회를 한 거야. 국회의장을 재도전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걸 아니까 경기지사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 거다. 근데 경기지사를 출마하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정청래가 법사위원장하고 당대표를 하는 정청래 케이스가 있잖아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기 정치하는데 활용한 정청래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 배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추미애 의원이. 그래서 경기지사 되기 위해서 법사위를 이 난장판을 만든 거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욕입니다. 과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청래 당대표, 박지원 국회의장, 추미애 경기지사, 박주민 서울시장, 이런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정청래가 연임을 해가지고 정청래 당대표, 저 털레반들이 계속 이겨가지고 다음에 이제 김민석 총리하고 경선을 했는데 정청래가 이겨. 정청래 당대표. 그 다음에 국회의장 선거는 50대 50으로 바꿔요. 의원들 50, 그 다음에 당원 50으로 바꿔. 그 다음에 당원들 또 털레반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박지원 찍어. 박지원 국회의장. 그 다음에 추미애는 지금 경기지사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까지 여론조사만 보면은. 추미애 경기지사. 그 다음에 박주민 쫙 밀어가지고 박주민 서울시장. 정청래 당대표. 박지원 국회의장. 추미애 경기지사. 박주민 서울시장. 아, 힘들죠, 여러분? 힘들어요.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준호에게 경기도 서울은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은 정원호 구청장이 잘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추미애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정청래, 박지원, 추미애 이거 3인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을 막는 저는 3인방이라고 봅니다. 적폐 3인방. 이 3인방을 이번 선거에서 저는 완전히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은 힘이 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